안녕하십니까, 양곤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라스트 스피너베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블라스트 스피너베이트란 제가 약 2001년도죠? 13년 전에 기획을 해서 만들기 시작한 스피너베이트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생각과 검증과 진화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양산까지 이르게 된 제품인데요. 현재 지금 이제 막 발매가 됐어요. 2014년 6월 17일날 발매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첫 제품으로는 첫 번째 양산 그 제품은 3,300개만 한정으로요. 리미티드 버전으로 토너먼트 버전을 제가 선보였어요. 토너먼트 버전은 이렇게 홀로그램 스티커가 토너먼트 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 형태는 그게 없죠. 자, 이것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와이어의 선경이에요. 토너먼트 버전은 0.8mm 라이트 와이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레귤러 버전은 0.9mm 일반 와이어를 사용했어요. 자, 이 두 가지 다 와이어가 상당히 부드럽고 질긴 강선을 제가 엄선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토너먼트 버전은 더 얇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의 변형은 더 쉽게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굽혔다 폈다 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부드러운 와이어, 얇은 와이어면 얇은 와이어일수록 이 블레이드가 회전을 할 때 사방으로 튀면서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암을 진동을 시켜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진동이 되면서 헤드의 스커트가 자연스럽게 떨림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수중에서 물고기한테 집어 효과는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맞춰서 힘든 시즌의 낚시를 좀 더 쉽게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기념으로 소량으로만 만들어지는 토너먼트 버전을 제가 선보였어요. 토너먼트 버전은 2년에 한 번씩 소량으로만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자, 그 부분 감안하셔서 사용하시고요. 일반 버전은 7월 5일경에 2014년 7월 5일경 아직 출시는 안 됐죠. 이제 조금 있으면 약 2주가 안 돼서 아마 출시가 될 거예요. 자, 일반 형태예요. 요거는 모든 디자인이나 기획은 같아요. 하지만 와이어 선경이 조금 더 내구성 쪽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mm 와이어를 사용했어요. 와이어는 상당히 많은 그 회사들의 제품을 갖고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진동 부분을 증폭시키는 걸 유지할 수 있고 내구성 부분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부분에 아주 그 근사치의 접점을 찾아서 그걸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와이어로 엄선을 해서 제가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의 디테일도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헤드 부분의 이 스커트 타잉은요. 제가 이 모든 전 과정을 제가 감수를 하고 제가 설정을 했어요. 생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수제작으로 하던 부분 그대로를 다 표현했어요. 그대로가 다 공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대로 다 지켜지고 있고요. 그렇게 생산이 돼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 이 스커트인데요. 스커트 타잉들 부분이 보시다시피 분수처럼 하나도 겹침이나 부족함 없이 이 스커트 홀더 부분에 그대로 한 바퀴를 그대로 뺑 돌아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의 가닥가닥조차도 이 헤드의 페인팅과 색깔을 그대로 맞췄어요. 그 부분은 물속에서 진동이 일어날 때 떨린 부분을 아주 잘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헤드가 폴링할 때 앞으로 헤드의 무게가 쏠리면서 뒤에서 오는 저항을 받쳐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기에 그 부분까지도 황금률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 색깔이 도색과 일치시키는 부분은 낚시하는 사람도 그 겉에 외형적인 부분 또한 믿음을 갖고 낚시를 할 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표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눈알도 상당히 고급의 눈알을 직접 제작한 부분을 좀 사용을 했고요. 훅은 일본의 가마가츠사에서 생산한 가장 고퀄리티의 스피너베이트 훅을 사용했습니다. 훅의 그 사이즈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피너베이트에서 보는 것보다 약간 뒤쪽으로, 그 다음에 약간 사이즈를 키웠어요. 그거는 트레일러 훅을 사용하지 마시라고. 안 하셔도 되거든요. 트레일러 훅을 사용하시다 보면, 스커트와의 엉킴 현상이라든지, 혹은 그 베스의 대상화에, 입안에 파손을 좀 많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훅 부분을 좀 더 키우면서 트레일러 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자체를 헤드 쪽으로 쏠기 위해서 뒤쪽에 트레일러 홀더 부분도 생략을 했어요. 이건 밸런스를 그대로 맞춰놓기 때문에 굳이 트레일러 웜 있죠? 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항상 제 낚시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것과 가장 간결한 것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눈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표현하고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일러 훅 부분 안 사용하셔도 되고요. 트레일러 홀더 부분도 생략하셨다는 부분 염두에 두고 낚시를 하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레이드의 조합 또한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가 떨어지는 이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가장 꾀하고자 했던 거는 이 어퍼암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기획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개의 블레이드가 다 돌 수 있게, 하나는 스위블 때문에 수직으로 이렇게 돌죠. 또 하나는 이것이 어퍼암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게 돼요. 이게 볼링 때도 두 개가 다 회전하면 집어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 부분을 위해서 뭐 와리라든지 이런 펄스 범위까지도 생각하다 보니까 앞뒤 블레이드의 두께, 판재의 두께까지도 서로 다르게 설정을 했어요. 이 디테일들이 정말 많이 기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낚시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결과들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직접 필드에서 한번 느껴보시면서 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차이점을 한번 습득을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느끼시다 보면 정말 많은 게 녹아있구나, 스피너 베이트가 다 같은 스피너 베이트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 사용한 지금 이 스위블 또한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데요. 스위블은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그러니까 이 블레이드가 돌려는 이 욕구를 스위블이 제약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고급의 스위블을 사용했어요. 이 부분은 볼링할 때도 그렇고요, 감을 때도 그렇고요, 버닝이라든지 슬로우 롤링 할 때도 모든 부분에서 다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스위블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낚시를 하시면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급이, 왜 고급을 사용했는지, 또 얼마나 고급인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블라스트의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너먼트 와이어와 레귤러 와이어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죠. 시판 기념으로서 1차 분량은 3,300개만 토너먼트 와이어를 사용했어요. 낚시를 하시면서 대상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한 마리, 두 마리라도 더 레귤러 버전보다 더 고기가 잘 붙어야 훅세트도 더 잘 되고요. 그렇지만 변형 부분에 있어서 파손이 올 수 있어요. 변형이 너무 심하게 여러 번 되다 보면.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 한 20번 내외에서 부러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주 강하게 크게 이제 변형을 가할 경우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낚시를 하시면서 랜딩이라든지 훅셋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시다 보면 펴지고 변형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덜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형이 일어났을 때 원래의 각도 설정대로 바로 잡아서 사용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어느 정도는 파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하실 때 이 플라스틱가 가진 암의 각도에 대해서, 또 얼라이먼트 있죠? 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요 바늘에 서 있는 이 각도와 이 암이 서 있는 각도가 그대로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얼라이먼트 낚시하시면서 고개 틀어지면 그거 바로 잡아서 쓰시게 되다 보면 밸런스 부분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플라스틱 스피너베이트에서 어느 정도의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더 자세한 부분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이 디테일한 그 히스토리, 그 뒷이야기, 백그라운드 스토리,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질까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베스트스쿨이라든지 혹은 동호회 초청 행사라든지 뭐 클럽 미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제가 더 디테일한 것들 많이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를 이제 외부에서 보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피너베이트 플라스트의 사용 팁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좀 드릴게요. 스피너베이트라면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이 약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버닝이라고 수면에서 상층에서 빠르게 감아서 마치 도망치는 베이트피쉬 표현한 형태의 버닝이라는 테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롤링이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던져서 바닥권에 혹은 깊은 곳에 안착을 시킨 다음에 천천히 감아서 바닥축을 이용하는 베이트피쉬를 표현하는 천천히 감으면서도 그런 쉬운 먹잇감, 또 뭐랄까요, 바닥을 긁으면서 내는 마찰력으로 고기를 불러서 하는 집어 효과까지 불러일으키는 슬로우 롤링이라는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클린 기법이라고 해요. 경사면이라든지 바닥면과 아예 붙이지는 않게 어느 그 면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중층을 유형하는 베이트피쉬를 표현하는 형태의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스위밍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총 4가지가 되겠네요. 예. 이 4가지를 할 때 모두 다 낚싯대에 무리가 가지 않게 운영하셔도 될 거예요. 블레이드 사이즈를 너무 크지 않게 했어요. 너무 큰 저항이 일어나면 고기가 느끼는 저항 범위에서 너무 크게 되면 또 고기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가 피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또 적절한 이 진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블레이드 사이즈 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던져서 감으실 때 무리하게 낚싯대에 저항이 많이 안 걸리시게 운영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에요. 던지셔서 부드럽게
블레이드의 진동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세게, 내가 진동을 세게 만들어야지 하고 노력을 하시려면 그 부분이 고기가 볼 때는 좀 더 부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부드럽게 사용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던지실 때, 캐스팅 하실 때 착수되는 자리를 명확히 판단을 하시고 최대한 거기에 생각하신 곳에 근접하게, 그리고 착수될 때 착수음을 줄일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잡으셔서 부드럽게 들어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수면에 닿는 순간부터 이 블레이드가, 양쪽 블레이드가 다 회전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어 효과가 증가하고 릴링을 시작해서 불과 몇 바퀴 돌기 전에 혹은 그 전에 폴링할 때 벌써 바이트가 일어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은 맑은 물이나 혹은 쉘로우에서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주변에서 있는 고기를 불러서 잡는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실 때는 더욱더 그 부분에 유의해서 낚시를 하시고요. 고기가 멀리서부터 보고 있다는 거, 떨어질 때부터 보고 있다는 거 항상 유념을 하시고 낚시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버닝 테크닉은요, 던지셔가지고 바로 수면 상태에서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 낚싯대를 위로 드시고 빨리 감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블레이드가 수면 밖으로 튀지만 않게 어느 정도 이 블레이드가 돌면서 불룩하게 물이 그 위에서 솟아오르는 듯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정도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그건 언제 쓰냐면 베이트씨가 막 수면 위를 날아다닌다든지 피딩을 하는 먹이 활동을, 먹이를 막 잡아먹는 수면층에서 잡아먹는 걸 보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버닝으로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슬로우 롤링 같은 경우는요, 아주 잠잠해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요. 낚시도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나 지금같이 이제 뜨거워지는 여름과 아주 차가운 겨울, 그때는 고기들이 물가장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물 약간 깊은 곳에 어떤 바닥이라든지 어떤 스트럭처에 붙어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베이트피쉬의 움직임들조차도 약간 둔화가 되고 그 고기들조차도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스피너 베이트 플라스트를 스트럭처라든지 혹은 깊은 수심, 물고리라든지 이런 곳에 던지셔서 바닥에 압착시킨 다음에 천천히 롤링을 하시면 그걸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천천히 감으시더라도 충분한 회전을 일으킬 수 있는 수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면 중층에서 유형을 하신다든지 흘림 낚시를 하실 때도 천천히 제수기층을 유지하거나 혹은 바닥권과 평행하게 유지시킨다는 느낌으로 슬랙 라인을 감으면서 그 층을 유지시킨다는 부드러운 생각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아주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으실 거예요. 수 중에 물색이 탁하거나 혹은 시야가 가려지는 장애물이 많다든지 혹은 어두운 밤이라든지 그럴 때는요, 이 파장거리가 조금 더 증폭이 되면 고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눈으로 시야가 아니라 이 진동이라든지 느낌으로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키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PMS 버전이라고 있어요. PMS 버전은 인디애나 블레이드를 사용했어요. 인디애나 블레이드라고 하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이렇게 윌로우 혹은 그 앞에 그 작은 형태는 이제 콜로라도라고 하죠. 콜로라도, 이렇게 원형에 가까운, 자, 콜로라도 윌로우가 이게 텐덤 조합이라 그러면 PMS에는 이렇게 인디애나 블레이드 좀 더 넓죠. 둥그스름하죠. 인디애나 블레이드를 사용했어요. 인디애나 블레이드는 저항 범위가, 파장 범위가 조금 더 크게 형성이 돼요. 저항도 좀 더 세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먹잇감을 확인할 수 없는 베스들에게, 대상어들에게 조금 더 내가 여기 있다라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조금 더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색이 탁할 때, 그 다음에 장애물이 많을 때, 그 다음에 또 밤에 시야가 없을 때, 어두울 때, 그때는 PMS 버전을 꼭 사용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태클 조합은 어떻게 하냐? 많이 여쭤보세요. 태클 조합은요, 낚싯대는 제가 8분의 3부터 8분의 5까지 이번 양산형 그렇게 나왔는데요. 모든 제품을 사용할 때 저는 이제 7피트 초반대, 7피트 1인치, 7피트 4인치 이 정도 때 낚싯대를 사용을 많이 하고요. 헤비대를 사용을 많이 해요. 미디엄 헤비나 헤비 정도면 아주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미디엄 헤비, 미디엄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씩 이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8분의 3온스 정도면은 미디엄 헤비 때 정도는 이제 가능하고요. 나머지 그 다른 스펙들은 다 헤비대로도 다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간소화시키고 심플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7피트 1인치나 7피트 4인치에 헤비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속으로 가라앉고 좀 감도를 많이 요하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카본 라인을 많이 사용해요. 12파운드부터 20파운드 사이면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라인을 얇게 쓰시는 편이라 그러면 12파운드에서 14파운드, 16파운드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또 저같이 좀 두꺼운 라인, 끊어뜨리기 싫어하고 좀 더 헤비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16에서 20파운드 정도가 아주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면 물속에서 표현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고기를 랜딩하고 막 들어 올리고, 막 드롭봉이라고 하죠? 들어 올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16, 저 같은 경우 가장 즐겨 사용하는 라인이 16파운드, 그 다음에 20파운드 라인이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릴 기어비는 너무 빠르지 않고 너무 느리지 않은 6점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6.3대1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천천히 슬로우 롤링을 한다든지 혹은 고속을 한다든지 두 개 다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회를 통해서 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점점 더 양산이 돼서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또한 많은 그런 보완점들이라든지 어떤 뭐 좋은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저한테 전해주시면 그것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또 수정할 거 수정해서 앞으로 또 계속 더 좋은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